자, 이중매매가 이제 따로 나오기도 하죠.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닌 것 체크해 드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중매매는 갑이 자신 소유 X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등기를 안 넘겨주고 다시 병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자, 갑을 병이 있을 때 갑이 을과 제1매매를 해요. 그 상태에서 등기를 안 넘겨주고 또 병하고 제2매매를 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걸 이중매매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원칙. 각 매수인의 권리는 평등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을병의 권리는 평등해요. 그래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등기를 이전받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만약에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을은 어떻게 하는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각 매매계약은 원래 유효를 전제로 하고요.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냐 봅니다. 제가 PPT를 요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맨날 분필가루 먹으면서 판사하느니 이 PPT 만드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번호를 잘못 매겼네요. 자,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을병의 권리는 평등하며 따라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요건이 뭐냐?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해야 되죠.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게 뭐예요?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팔렸다는 사실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매도를 요청해서 계약 체결까지 가야 적극가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자, 이때 제2매매가 무효가 되면 병에게 이전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서 또 하나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병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 갑이나 을이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특히요, 세 번째 거 하고요, 또 네 번째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틀린 것 골라라.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는 제2매매계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제2매매가 유효하다, 나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1번. 벌써 대놓고 나오죠. 아주 중요하죠.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 그랬죠.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니까 그것만으로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자, 3번.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4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될 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을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하라.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이중매매 법리는 제1행위가 임대차, 제2행위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즉 제2의 임차인이 제1의 임대차 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제2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그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즉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법리는 제1행위,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거. 틀린 거 1번. 16번. 갑은 자신의 땅을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는. 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어야 배임행위가 됩니다.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갑은 1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을에게.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은 건 배임행위가 아니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어야 배임행위가 됩니다. 어쨌든 갑이 이렇게 중도금을 받은 후에 병에게 팔았죠. 자, 일단 갑의 배임행위는 일단 성립했습니다. 문제는 병의 적극가담 여부입니다. 일단 문제는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또 나왔죠?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죠. 이때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입니다. 이행불능이라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독촉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계약법 가면 나옵니다.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의 효과. 3번 만약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 갑병매매는 무효가 되고 이때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옳은 지문이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반사의 질서 행위일 때 병과 거래한 정,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3번, 4번. 5번. 자, 병의 대리인,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제2매수인을 대리하여 제2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죠. 자, 대리인의 적극가담은 병의 적극가담하고 똑같죠. 따라서 병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2매매는 무효가 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맨날 같은 내용이 돌려막기 형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문이. 5번 지문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제2매수인의 대리인 적극가담했다면 사용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가 된다. 그거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5번 틀렸죠. 17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적극가담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갑병사의 매매는 반사회 질서는 무효죠. 처음부터 문제에서 적극가담이라고 했으니까 갑병사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적어도 을로부터 중도금 이상을 받은 다음에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갑의 배임행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배임행위니까 갑이 중도금 이상을 받고 팔아넘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죠. 자, 그런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병이 계약을 한 적은 없어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은 안 되고요.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 나왔죠.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몇 가지 지문 가지고 OX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중매매는. 5번 을은 갑병사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 건 가장매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매매. 나중에 108조 허위 표시에서 볼 건데요. 가장매매 계약이 있을 때 가장 매도인의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을이 갑병사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1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매도했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팔아먹는 건 배임행위죠. 거기에 병이 적극가담했죠. 그럼 갑병사의 매매는 뭐가 되죠? 반사일수로 무효가 되겠죠. 1번.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을병이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리 대법원에 하면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이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가 판례예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가 판례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좀 신선한 지문이죠. 기억해 두세요. 3번. 갑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 자, 갑이요. 중도금까지 받았죠. 계약금의 100을 을에게 돌려주고 해제는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갑은 받은 계약금은 100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까지 받았죠. 따라서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옳은 지문이 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100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자, 4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이 세 가지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의리민법 139조에 가면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인 행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인 행위. 이 세 가지가 보통 절대적 무효라는 놈들인데요. 이런 놈들은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번. 징글징글하죠? 만약에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했다. 그런데 병등기가 무효였죠. 따라서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갑병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렇게 이중매매와 관련된 내용들 사례 형태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